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지금 한국장,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솔직히 뭐 대세 상승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지수가 당분간 좀 워낙 단기적인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에 좀 투기적이긴 하지만 조정에 베팅하실 분들은 조정에 베팅하시라. 그리고 아니다. 중장기로 그냥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중장기로 뭐 들고 있는 주식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리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9시 34분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풋옵션이 확실히 콜을 죽여버리고 풋옵션이 우세로 하락이 확실히 우세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마감이 된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일단 당분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대 뭐 장대까지는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에 풋옵션이 이렇게 양봉으로 살아나고 이런 모습이 종가까지 된다면은요. 이제 실제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그 풋옵션들이 살아날려 했지만 뭐 미국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이제 빠지지 못하고 계속 올랐는데 근데 어쨌든 뭐 다리 차면 언젠가 기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 찼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미국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한국이 현재 그죠? 미국이 오른 거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한국은 아무튼 빠지려고 하고 있다. 지금 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풋옵션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지난번부터 안 그래도 이 지수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풋옵션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왔었는데 막상 시세를 주냐 하면 시세를 또 주진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기대가 좀 이번엔 풋옵션에 대한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만 잘 마감해 준다면요. 그래서 풋옵션 보시면은 아마 이번 만기는 282 싸움이 되겠죠? 282 얘가 이제 오늘 282 자리에서 뭐 콜과 풋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일주일 향후 일주일간의 방향이 확 결정이 되겠죠. 최소 만기일까지는 오늘 만들어낸 오늘 확정지은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추세를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제가 분봉 이런 건 뭐 잘 얘기 안 하지만은 내가 잘못 봤었나? 아무튼 뭐 그다지 뭐 차트들이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한 번쯤 꿈틀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3거래일째 뭐 어쨌든 지켜주고 있고요. 살아날 때 돼 가고 있다. 오늘이 살아난다면 오늘 반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9시 반이니까 제가 뭐 종가에 보자 이거죠. 종가에 보자 이거죠. 물론 심증상은 저는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인버스도 지금 거의 뭐 10월 마지막 주인가 10월 셋째 주인가 마지막 주인가부터 해서 지금까지 들고 오고 있죠. 코스닥 인버스 계속 바뀐 적 없습니다. 계속 저는 어쨌든 하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뭐 빠지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장은 그렇고요. 미국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장 TVIX 샀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또 놀러 가가지고 또 저 멀리 놀러 갔어요. 또 저기 저 남해안 바닷가까지 놀러 가가지고 놀러 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또 TVIX는 봐야 되니까 보고 있는데 대충 한 1시나 정도까지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괜찮네. 미국도 가나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뭐 운전도 워낙 오래 했고 해서 그냥 잤더니 세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올라와서 마감이 있네요. 그죠? 미국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조금 오르는 것이 이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파생 상품은 박살이 나니까 TVIX는 좀 이제 파생 상품에 가까운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좀 타격을 받는데 아무튼 간에 그죠? 미국이 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손절이 나가기 직전이에요. 사실 손절을 어쩌면은 안 그래도 어제가 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TVIX 미국장 지금 좀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거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친척집 놀러 가갖고 잔다고 운전 하도 오래 하고 가니까 잔다고 제가 운전을
거의 뭐 400km 가까이, 400km 넘게 했죠. 한 400몇십 km, 500km 가까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아무튼 그냥 잤는데 좀 더 보고 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 잤냐면 이거 이제 한참 오를 때 TVIX 차트인데 한참 오를 때 뭐 한 8.6, 8.7 요때 갈 때 아이고 좋다 이러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피곤해서.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욕골이 났는데, 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솔직히. 솔직히 손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왜냐면 이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거든요. 바로 지수가 빠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고, 적당히 뭐 8.2대나 뭐 8.1대 최소한 뭐 아래 꼬리를 지금 보여줬어야 되는데 꽉 채운 음봉이다 보니까 저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놀면서 굉장히 주말 동안 기분이 좀 더러웠는데, 아무튼간 뭐 오늘 한국이 만약에 좀 급락해서 마감하고 그런다면 미국도 뭐 분위기가 좋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한번 TVIX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절을 하는 게 뭐 한번 위험 관리상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저녁에 보고, 어쨌든 어제 원래는 금요일날 손절을 하는 게 맞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자버리는 바람에 뭐 손절 못하고 일단 넘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이고 미국 장이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거죠. 그 트럼프가 일단 말을 뒤집어 놨죠. 사실 트럼프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말 뒤집은 게 아니고 중국이 혼자 떠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니다라고 했을 뿐이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중국 관세 철폐에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래 꼬리를 훅 달고 다시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S&P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그거는 미국 내수 쪽에 좀 치우친 주가 지수다 보니까 솔직히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식으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수출 주도형 국가, GDP의 반 이상이 수출 수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 분쟁에 취약한데, 관세 철폐에 합의 안 했다라고 해서 그죠? 주식이 올랐던 거,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 철폐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거를 미국이 확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실망 매물이 오늘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이슈 같은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뭐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뭐 주말 동안에 미국도 쉬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재로선 관세 철폐 합의한 적 없다 라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값이 더블이 났다고 합니다. 그죠? 그 돼지 열병 못 잡아갖고 돼지고기 값 더블이 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다행히 돼지고기 열병, 돼지 열병을 잘 잡아갖고 돼지고기 가격이 좀 그래도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이거 사실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중국은 이런 식료품 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로부터 정권이 뒤집어져 왔죠. 그죠? 중국 사람들 굶으면은 대통령이고 뭐 왕이고 황제고 다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중국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무역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하나의 좀 재료로서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좀 똥줄 탄 거죠. 그죠? 야, 경제가 안 좋은데 돼지고기 값도 올랐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인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텐데 라는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무역협상을 하려고 할 거고요.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달러 환율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주말 동안에 놀다 왔더니 빨래가 쌓였죠. 아무튼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여러분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관세 철폐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였죠. 뭐 차트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봐요. 1단 하락, 뭐 좀 쉬었다가 뭐 2단 하락 나왔는데 관세 철폐 뉴스 뜨니까 여기 3단 하락 이렇게 빠지다가 언더슈팅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철폐 트럼프가 아니다 그런 일 없었어 하고 말 뒤집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안화 약세의 구간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 약세란 얘기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 조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원화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오버슈팅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죠? 환율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언제 올라올지 모르죠. 뭐 메이저 세력들, 우리 세력님들이 원하시는 때 올라오겠죠. 그죠? 그리고 뭐 달러는 계속 초강세, 어떤 미중 무역 분쟁 타결이 되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달러가 초강세인데, 아무튼 이번에 좀 독특할 것 같습니다. 이번 흐름은요. 지금까지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 강세가 같이 나타난 적은 잘 없는데, 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몇 방 더 보낼지, 추가로 달러 강세로 몇 방 더 보낼지, 아니면은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될지 어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딱히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코스피 한국장 보시는 분들, 오늘의 종가가 어떤 좀 오늘의 추세를 좀 결정하는 날, 오늘이 앞으로 일주일, 뭐 2주일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변곡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좀 확실히 움직이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대응들 잘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